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능 특강 8번째 단원 파동의 성질과 활용 3점짜리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3점짜리 1번부터 보세요. 그림 가는 점 S에서 일정한 진동수로 물결파가 발생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수면에 떠있는 물질 P는 물결파에 의해서 진동한답니다. 진동을 어떻게 해요? 위아래로 움직이죠. 그럼 그림 나는 P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나번 그림이겠네요. 나번 그림이 이번에 이 문제의 키포인트 같아요. 속력이고 여기가 시간이거든요. 그림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속력이 가장 빨랐다가 0이 됐다가 가장 빨라졌다가 0이 됐다. 이게 지금 반복이죠. 그쵸? 이게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0이 되는 게 1, 3 이렇게 해서 여기가 5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속력 여기가 제일 빠를 거고. 자, 속력이 0이 되는 거. 물체 P의 속력이 0이 되는 순간은 마루와 골일 때죠. 그쵸? 마루하고 골이 됐을 때 물체의 속력이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마루라고 한다면 그 다음 0이 되는 건 여기가 골이란 얘기고 여기가 마루란 얘기고, 그쵸? 반대로 하면 여기가 골이라면 여기가 마루, 여기는 골. 따라서 주기는 얼마예요? 이 주기가 4초가 된단 말이에요. 주기가 4초. 됐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P의 속력이 V일 때 여기 V예요. P는 물결파의 마루에 위치한다?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 1초일 때와 3초일 때 P의 위상은 같다. 1초일 때와 3초일 때 마루면은 이게 골이죠. 위상이 다릅니다. 디귿 물결파의 진동수는 0.25Hz이다. 주기가 4초죠. 따라서 진동수는 4분의 1 하니까 0.25Hz. 네, 디귿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다음은 파동에 대한 실험인데, 그림과 같이 파동 발생기가 연결된 줄을 Y축 방향으로 진동시켜, 즉 횡파를 만들고 있지요. X축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을 발생시킵니다. 횡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파장은 D라고 표시를 해줬어요. 파동 발생기 진동주기 T와 진동무도 세타를 변화시키렵니다. 파동의 마루와 마루 사이의 간격 D를 측정하고요. 그랬을 때 실험 결과가 표처럼 나와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파동의 진행 속력은 2에서가 1에서의 2배냐 봅시다. 2번 문제입니다. V는 T분의 람다 나오죠. 자, 그 V1에서의 속력은 T분의 람다인데 T가 얼마예요? T0. 파장은요? D예요. D0라고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V2에서의 속력은 주기가 얼마예요? 2T0. 파장은요? 2D0. 따라서 이건 뭐예요? T0분의 D0 하니까 두 개가 동일하죠. 두 배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니은 파동의 진동수는 3에서가 2에서의 2배랍니다. 자, 3에서의 진동수 F, 3에서의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죠. 주기가 T0분의 1. 자, F2에서의 진동수는요, 주기가 2T0예요. 2T0분의 1. 따라서 3은 2의 2배. 맞았죠? 네,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 동그라미 기억은 D0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동그라미 기억을 보세요. 이게 지금 주기를 보세요. 주기 1번과 3번의 주기를 보세요. 1번과 3번의 주기가 동일하니까 진동수 동일하죠. 그쵸? 진동수 동일하니까 뭐예요? 파장 동일해야 되죠. 그러면은 D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럼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그림 가는 2cm/s의 속력으로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를 미치 X에 따라 나타내는 것으로 시간 t = 0일 때와 t = t0일 때 파형의 모습은 각각 실선과 점선이랍니다. 실선이 t = 0, 점선이 t = t0. 실선과 점선의 끝에
점선이 고래에 각각 위치하는 Q와 R 사이의 거리는 D랍니다. 이건 한 파장이 아니에요. 그쵸? 한 파장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림 나는 가의 점 P의 변이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래요. 실선과 점선이 있어요. 실선은 이렇게 돼 있고, 실선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점선은요, 아래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그쵸? 4분의 람다만큼 차이가 나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점선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실선이 바로 t 이퀄 0일 때고, 이 점선이 t 이퀄 t 제로일 때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림 나는 가의 점 P, 여기가 P죠, P. P 변이를 T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만약에 파가 오른쪽으로 갔다면, 즉 실선이 오른쪽으로 가서 점선이 된 거라면 P는 시간이 지나면 아래쪽으로 가야 되죠. 그쵸? 아래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 맞았죠? 왜요? 변이가 지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0에서부터. 출발이 되셨죠? 따라서 파의 진행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 돼요. 그럼 기억은 마이너스 x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 다음에 여기 실선에서부터 여기 점선까지의 거리, 이게 d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장인데 4분의 1 파장을 더 갔죠. 즉 4분의 5 람다가 지금 d란 말이에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주기는 얼마죠? 주기는 여기에서 2가 나오죠? 주기는 2예요. 그러면 t 이퀄 2.5초일 때 파형의 모습은 점선이다. 봅시다. t 이퀄 2.5초 하면은요, 한 주기 가고 0.5초만큼 더 간 거죠. 그쵸? 그럼 4분의 람다만큼 한 주기가 2초인데 0.5초 하면은 얼마예요? 4분의 1 람다 가는 거죠. 1초일 때 반파장이니까 0.5초일 때는 4분의 1 파장 됐습니까? 그럼 2.5초일 때 모습 맞았죠. 그 다음에 D는 5cm이다, D는 5cm이다 라고 했어요. 람다가 얼마예요? 지금 2cm/s의 속력으로 가고 있대요. V가 2cm/s의 속력으로 가고 있는데 T가 이거예요. 따라서 V는 T분의 람다에서 2는 2분의 람다, 따라서 람다는 4가 나와요. 이게 4예요. 그럼 D는 5 나오죠. 그럼 맞았네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그림 가는 마이크 내부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소리 진동에 의해 진동판에 연결된 코일과 고정된 자석 사이의 거리 D가 변하고, 코일과 자석 사이의 거리 D가 변하고, 전류 측정기에서는 D 변화에 따라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 I를 측정한답니다. 그림 나와 다는 가에서 파장이 람다1과 람다2로 일정한 소리가 각각 마이크에 들어갈 때 시간에 따른 D와 I의 측정 결과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단 파장은 람다1이 람다2보다 길대요. 그러면 4번이요. 파장은 람다1이 람다2보다 크다고 나왔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간격 D를 보세요. D는요, 자석과 코일 사이의 간격을 말하죠. 그 간격이 가장 멀어졌다가 가장 좁아졌다가 그걸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장 멀어졌다가 가장 좁아졌다가 다시 가장 멀어지면 한 파장이 되는 거죠. 한 주기가 되는 거고.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가 한 주기가 t일 때 나번 그림을 보세요. 나번 그림을 보시면은 한 주기 t 동안에 몇 파장이죠? 하나, 둘, 두 개 하고 반이니까 2분의 5 파장이죠. 그쵸? 2분의 5 파장이에요. 한 주기가 지금 2분의 5 람다일 때가 한 주기예요. 자, 그러면 2분의 5 람다일 때가 한 주기면 과연 람다일 때는 시간이 얼마일까? x. x는요, 한 주기가 지금 2분의 5 람다일 때예요. 그렇죠? 두 파장 가고 반 파장 더 간 게 한 주기니까. 그러면 한 주기가 2분의 5 람다일 때 2분의 5 람다라고 했으니까 한 파장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시간이냐? 비례식으로 구하면 되죠. 자, 이걸 계산하면 2분의 5 람다 곱하기 x가 t 곱하기 람다란 말이에요. 람다 없애고 따라서 x는 5분의 2 t 나와요. 그쵸? 이게 지금 한 파장이 되는 주기예요. 5분의 2 t가 주기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이거는 나번 그림이에요. 다번 그림을 보세요. 다번 그림은요, t 한 주기 동안에 얼마가 갔죠? 두 파장이 갔죠.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0.5t가 한 파장에 걸린 주기란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0.5t가 바로 주기예요. 한 파장의 주기. 2분의 1t 걸렸다는 얘기예요. 한 파장 동안. 이거일 때 한 파장이에요. 됐었죠? 자, 그러면 파장이 람다 원인 소리를 측정한 값이 나냐? 나를 보세요. 기억 봅시다. 기억 보시면은 람다 2는 5분의 2t가 지금 2분의 1t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요놈이 파장이 들지요. 이게 람다 1이고 그러면 이게 람다 2겠네요. 그림상에서. 그쵸? 5분의 2t가 람다 2짜리고 요놈이 람다 1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나의 결과는 파장이 람다 1인 소리를 측정한 거 아니죠? 람다 2입니다. 파장이 긴 거. 자, 그럼 나의 결과는요, 파장이 람다 1인 소리를 측정한 거냐? 아니죠? 나의 결과는 파장이 짧은 거니까 람다 2예요. 기억 틀렸고요. 이은 소리의 속력은 t분의 2 람다 2냐? 소리의 속력 봅시다. 나번을 봅시다. 나번에서 v 나를 보시면은 이거는 t분의 람다 2를 해야 되는데 이 t가 뭐예요? 나번에서 5분의 2t죠? 따라서 람다 2 5분의 2t 해주면은 2t분의 5람다 나와요. 틀렸죠? D는 틀렸고요. D가 람다 1과 람다 2는 그러면 4분의 5냐? D가 봅시다. 람다 1 나누기 람다 2는 이거 비율 따지면 되죠? 왜요? V는 T분의 람다에서 람다는 V 곱하기 T니까 람다와 T는 비례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요거의 비례관계는 시간의 비례관계로 따지면 되죠. 그러면 T1, T2 하니까 요게 2분의 1T 그 다음에 요게 5분의 2T 그죠? 자 하면은 4분의 5 나옵니다. 맞았죠? 예, 그래서 디귿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그림 가는, 이 종이 좀 바꿀게요. 그림 가는 파동 발생 장치 A에서 발생한 진동에 의해 X축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 1m/s로 파동이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가에서 입자 P는 파동에 의해서 진동하고 나는 가에서 P의 X축 변이와 Y축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X축 변이와 Y축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X축 변이와 Y축 변이. X축 변이는 위아래로 진동하고 있고 Y축 변이는 진동을 안 해요. Y축 변이는 진동을 안 해요. 네. 아무튼
변이에서 예, 이에 대한 설명을 온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것 있는 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불러냅니다. 지금 뭐라고 했냐면 파동 발생 장치 A에서 발생한 진동에 의해서 X축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 1m/s의 파동이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X축 방향으로 진행을 한대요. 그쵸? 그게 가본 그림이에요. X축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에서 입자 P는 파동에 의해서 진동을 하는데 X축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방향으로 변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X축의 변이가 늘어났다 작았다 하니까 줄어들었다 하니까 X축 방향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기준점을 해서 이렇게 왕복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은 진동 안 해요. 그럼 뭐예요 이거? 종파예요 횡파예요? 종파죠. 됐죠?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A에서 발생한 파동은 횡파, 틀렸죠. 종파입니다. 파동의 진동수는 5Hz이냐? 진동수 보세요. T가 얼마예요? 0.2죠? 그러니까 5Hz 맞았습니다. 0.2분의 1하니까. 자, 그 다음에 파동의 파장은 0.2m이냐? 파장 보세요. 지금 속력이 1이라고 했어요. 그쵸? 주기가 0.2고 그럼 파장은 얼마 나와요? 0.2 나오죠? 1 곱하기 0.2 하니까 그럼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그림은 동일한 매질에서 진행하는 파동 A와 B가 간격 3cm를 유지하며 Y축과 나라는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진행됩니다. Y축과 나라는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진행됩니다. 속력이 일정해요. 시간 t=0인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 A의 발생 지점과 B 발생 지점의 시간 간격은 1초이고 시간 간격은 1초입니다. 1초. A의 발생 시점과 B 발생 시점의 시간 간격은 1초이고 기억과 니은은 A와 B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억과 니은의 길이는 각각 2cm, 4cm이고 2cm, 4cm이고 네, 파장은 1cm, 2cm입니다. t=0일 때 매질의 위치 점 P와 점 Q의 운동 방향은 -x, t=0일 때 매질 위의 점 P와 Q의 운동 방향은 -x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 파가 어느 쪽으로 진행하는지를 알겠군요. 네, 아무튼 A와 B는 매질의 같은 지점에서 A, B 순서로 발생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거는 그림을 세로 방향으로 그려놓은 것일 뿐 별다른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을 진동해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서 자, 여기서 이렇게 진동해서 이렇게 오죠. 그쵸? 요게 니은으로 되어 있고요. 요게 기역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의 길이는 2cm라고 했고요. 요 사이는 3cm라고 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cm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A 발생 시점과 B 발생 시점의 시간은 간격은 1초라고 했는데 t=0일 때 매주 Q, 여기가 Q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P고 여기가 P고 P와 Q의 운동 방향은 -x래요. 즉 x, y인데 -x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와야 되니까 즉 아래쪽 방향이 돼야 되니까 파는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파는 이렇게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파의 운동 방향은 -y예요. 기억 틀렸네요. 그러면 -y인 상태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와 B 순서로 발생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A란 얘기죠. 이렇게 오니까 니은이 A, B가 기억이 B란 얘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A 발생 시점 하면 요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B의 발생 시점은 여기예요. 요 사이가 뭐라고 했냐면 시간 간격이 1초라고 했어요. 1초 만에 이렇게 이동한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A의 속력은 7cm/s냐? 1초 만에 7cm 같죠? 그러니까 7cm/s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B의 진동수는 3.5Hz냐? 자, A가 7cm/s예요. 근데 일정한 속력으로 진행할 때입니다. Y축이. AB 간격 3cm를 유지하면서 Y축과 나가는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진행할 때 이 모습이 됩니다. 그럼 일정한 속력이라고 한다면 VB도 같은 거죠. 그쵸? 그럼 VB는 F 진동수 뭐였죠? FB 곱하기 람다 B. 람다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1cm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FB는 7. 그쵸? FB는 7Hz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 얼마라고 했어요? 3.5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러면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볼까요? 다음은 빛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인데, 빛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인데, 그림과 같이 액체 A가 채워져 있는 투명한 사각 용기점 A에 단색광 P를 입사각 세타로 입사시키렵니다. 사각 용기를 통과한 단색광이 스크린에 도달하는 지점의 높이 H를 측정하래요. 자, 이건 공기하고 액체니까 액체가 밀합 매질이 되죠. 밀합 매질에서는 법선과 이루는 각이 소합 매질보다 작아지고, 그쵸?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림을 그리면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이렇게 들어갔죠? 들어가는 각도가 세타란 말이에요. 여기가 세타예요. 그러면 직진한다면 이렇게 가야겠지만, 만약에 요 액체 A 또는 이 B가 소합 매질이라면 여기 공기보다 법선과 이루는 각도는 커져야 돼요. 그쵸? 근데 얘가 밀합 매질이잖아요. 그러면 파는 이렇게 더 작은 각도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그쵸? 자,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이거와 동일한 각도로 나가야 돼. 세타로. 그쵸? 그랬을 때 요 A의 높이, 스크린이 있고, 요 H 높이, 요게 하나는 3cm, 하나는 3.5cm래요. 그쵸? 자, 그럼 3cm라고 하면 이 높이가 이거보다 낮은 거죠. 하나는 낮고 하나는 높죠. 자, 그러면 요게 낮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게 덜 꺾여야 된단 말이에요. 법선 쪽에서부터 조금 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법선 쪽으로 가까워지면 위쪽으로 생길 테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이렇게 꺾어져서 나가겠죠. 자, 그러면 하나는 길고 하나는 3cm, 하나는 3.5cm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3cm가 되겠죠? 그럼 이게 A가 되고 이게 B가 될 거예요. 됐어요? 공기 굴절률보다 액체 굴절률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N 공기와 N 액체 하면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냅니다. 기억 P가 스크린에 도달할 때 입사각은 세타이다. 스크린에 도달할 때 입사각 여기 세타니까 억각관계로 세타 맞았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액체의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크다고 했어요. A가 B보다 큽니까? 굴절률 B가 A보다 큰 거죠. 왜요? 자, 여기 한번 계산해 볼까요? 먼저 A일 때 봅시다. A일 때를 여기를 세타1이라고 하고 여기를 세타1이라고 하고 A일 때 요 B일 때 요거를 세타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A일 때 입사각 사인 세타 나누기 굴절각 사인 세타1 이거는 N A일 때 굴절률 N 공기예요. 공기는 1이니까 이거는 NA가 되죠. 그쵸? 두 번째 B일 때 사인 입사각 굴절각은 사인 세타2 맞았나요? 거꾸로 했죠? A 거꾸로 했습니다. A가 2입니다. 2
이게 2. 요 아래쪽에 A니까, 아래쪽 2니까, 요게 1이고요. 거꾸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N, B, 그 다음에 N, 공기 1이니까 이건 마찬가지로 NB가 돼요. 자, 그럼 분자는 동일하고, 분모 값은 N2가 더 크죠. 이게 크니까 이게 작은 값이 되죠. 따라서 NA보다 NB 값이 더 큽니다. 굴절률은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틀렸습니다. 디귿. 가에서 P를 Q보다 큰 입사하고 입사를 해요. 입사시키면 A에서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안 일어나죠. 그쵸? 여기에서 전반사 안 일어나요. 왜요? 소환매질에서 밀환매질로 들어가니까 전반사 안 일어나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8번이요. 그림 가는 단색광 P가 매질, A에서 매질 B와 매질 C 경계면의 점 A에 입사각 세타로 입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림 나는 가에서 B와 C를 180도 회전시켜 맞대고 P가 A에서 B의 A의 입사각 세타1으로 입사하여 C의 A의 굴절각 세타2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단 세타1이 세타2보다 크대요. 이에 대한 설명을 보는 것만에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P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P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어디 봅시다. 여기서 가능할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종이를 바꿉시다. 자, 8번의 A 그림이 뭐냐면 가본 그림이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바깥에가 A, 얘가 B, 얘가 C예요. 수직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대로 들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쭉 가서 여기 왔어요. 여기가 A 지점이에요. 법선을 그려요. 법선을 그리고 그러면 이게 입사각 세타란 말이에요. 됐죠? 이게 가본 그림이에요. 나본 그림은 이거를 바꿔요. 뒤집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나본 그림은 이렇게 되고 원이 이렇게 올 거고 그 다음에 C를 뒤집으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A, 얘가 B, 얘가 C예요. 그쵸? 그런데 저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P가 들어갔대요. P가 여기가 세타1이고요. 여기가 A 지점이고 여기서 그러면은 이렇게 똑바로 나갔대요. 여기 직각이 되게끔. 여기 왔어요. 그럼 다시 또 법선을 그려요. 법선을 그렸더니 얘가 이렇게 꺾여 나갔대요. 이게 세타2고. 이해하시죠? 그럼 P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냐?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냐?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냐? 이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왜요? 똑바로 들어와서 90도로 들어와서 90도로 그냥 직진해서 나왔으니까 따라서 나번 그림에서 봐야 됩니다. 나에서 A, B와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세타1과 이거를 세타라고 해봅시다. 굴절각 세타라고 하면은 세타1보다 세타가 작은 값이죠. 이게 똑바로 나갔다면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그쵸? 작은 값이에요. 따라서 세타1이 지금 세타보다 크단 말이에요. 나번에서. 그러면 이제 입사각 사인 세타1 나누기 굴절각 사인 세타는 N, B, N, A 이거는 VA, VB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러면은 사인 세타1이 사인 세타보다 커요.
이게 크니까 VA가 VB보다 크죠. 그쵸? 그러면은 요놈이 이거보다 크다는 얘기고. 아니, 잠깐만요. 1, 예, 맞아요. 요놈이 크다고 했으니까 사인 세타 요거 요렇게 돼요.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스넬 법칙, 굴절 법칙을 써봅시다. 사인 세타 1 곱하기 n a는 사인 세타 곱하기 nb예요. 이끌 관계가 되기 위해서 이게 크니까 이거는 작아야 되죠. 그쵸? 따라서 na보다 nb가 커요. 그쵸? na보다 nb가 크고 va는 vb보다 크고. 됐어요? 자, 그러면 VA가 VB보다 크고.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가 있냐면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A에서가 B에서보다 큰 거 맞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마찬가지로 곱해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니은 굴절률은 B가 C보다 크냐, 굴절률은 B가 C보다 크냐, 이걸 봅시다. 두 번째. 그러면 나에서 B와 C와의 관계는 또 알 수가 없어요. 직각이니까. 그럼 C와 이쪽 A와의 관계를 또 알아야 되죠. C와 A와의 관계를 봅시다. C와 A와의 관계. 자, 그러면 입사각 사인 세타. 여기가 세타예요. 쭉 직진해서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가 세타가 나와야 되죠. 여기가 세타죠. 여기가 세타. 그쵸? 여기 세타. 그 다음에 입사각이 세타, 굴절각을 세타 들어가면은 이게 세타 2. 자, 이거는 NANC가 돼요. 즉 VC, VA 요 관계란 말이에요. 자, 요 놈하고 변변 곱해볼까요? 변변 곱하면 왼쪽 거랑 왼쪽 거 곱하면 사인 세타 1 나누기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나누기 사인 세타 2. 오른쪽은 NB 나누기 NA 곱하기 NA 곱하기 NC요. 이거는 없어지고 따라서 사인 세타 1 나누기 사인 세타 2는 NC분의 NB가 돼요.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누가 크다 그랬죠? 세타 1하고 세타 2에서 네, 세타 1이 세타 2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인 세타 1 값이 더 큰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사인 세타 1 곱하기 NC는 사인 세타 2 곱하기 NB예요. 요 값이 요거보다 커요. 요 관계니까. 그러면은 NB가 NC보다 크다는 얘기죠. 따라서 NC보다 NB가 커요. 굴절률은 B가 C보다 큰 건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가의 A에서 굴절각은 세타, 가의 A에서 굴절각은 세타 1보다 크냐. 여기 굴절각을 세타 프라임이라고 해봅시다. 굴절각을 세타 프라임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입사각은 사인 세타, 굴절각은 사인 세타 프라임. 이거는 N, C, N, B예요. 그쵸? 자, 변번 또 곱해봅시다. 사인 세타 곱하기 NB는 사인 세타 프라임 곱하기 NC예요. 근데 B가 더 크다 그랬죠? 이게 더 크다 그랬죠? C보다. 그러면 요게 더 크다는 얘기네요. 따라서 사인 세타 프라임 값이 사인 세타보다 커요. 그쵸?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요거 관계를 한번 봅시다. 요거 관계에서
지금 세터 1보다 크냐를 따져야 되니까 이거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터 1과의 관계. 나에서 AB 관계를 봅시다. 나에서 AB 관계는 요거예요. 그쵸? 따라서 여기서는 사인 세타 1이 요거보다 크다 그랬어요. 세타보다. 자, 그럼 요거랑 비교해 봅시다. 세타 1이 잠깐만요. 세타 1이 사인 세타보다 크다고 했고, 그 다음에 NB가 NC보다 크다고 그랬죠. NB가 NC보다 커요. 그러면 사인 요 놈이 더 큰 거 아니에요. 그쵸? 요 관계예요. 요 세 개를 조합해요. 요거 관계. 세 개를 조합하면은 세타 1이 세타 프라임 요거보다는 커진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A에서의 굴절각은 세타 1보다 크다. 굴절각은 세타 1이 세타 프라임보다 더 큽니다. 틀렸죠?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9번 보시면 다음은 물결파에 대한 실험인데, 실험 과정에서 그림과 같이 물결파 실험 장치를 준비하고 삼각형 모양의 유리판을 넣고 진동수가 F0인 물결파를 발생시켜 스크린에 투영된 물결파의 무늬를 관찰하랍니다. 유리판의 위치만을 바꿔서 과정 나를 반복하랍니다. 그랬을 때 기억으로 가장 적합한 거, 유리판을 바꿨을 때 모습. 네. 유리판이 나의 결과. 유리판을 넣으면 수면이 얕아지는 거예요. 유리판이 없는 곳이 수면이 깊은 곳이고, 수면이 깊은 곳이 속도가 빠르죠.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파장이 큰 거고요. 그쵸? 즉 유리판이 있는 게 파장이 짧게 돼 있는 거 찾아보세요. 누구예요? 유리판이 있는 게 파장이 짧게 돼 있는 거 1번 있네요. 1번 있네요. 그 다음에 5번 있네요. 유리판이 있는 게 파장이 짧은 거. 그쵸? 자, 근데 파의 진행 방향과 파면은 수직이라고 했어요. 수직 방향으로 그리면 가장 적합한 거 찾으니까 가장 적합한 거 찾아야 되는데 5번은 안 되는 게 유리판의 종류가 동일한 유리판으로 했으니까 유리판에서의 파면 간격은 나의 결과와 비슷하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5번은 더 촘촘하게 돼 있죠.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동일한 단색광 AB가 공기에서 정삼각형 매질의 경계면에 입사각 세타 제로를 입사하여 같은 굴절각으로 각각 굴절한답니다. A는 매질이 다른 경계면에서 전반사한 후 점 P로 진행하고 B는 점 Q의 임계각으로 입사한답니다. Q는 임계각입니다. 임계각. P와 Q는 매질의 경계면상의 점이고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만을 보기에서 임대로 고르래요. 10번이요. 정삼각형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 정삼각형이라고 합시다. 정삼각형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게 법선이고요. 이 법선에 이렇게 A가 들어가니까 세타 제로로 들어가니까 얘가 이렇게 가요. 가서 전반사 한 다음에 여기 P점에 도달했대요. 그 다음에 똑같은 각으로 들어간 B는 세타 제로 여기에서 쭉 가서 여기 도달했는데 여기 Q점에 도달했는데 여기서 전반사를 한대요. 그럼 법선을 그리면
전반사가 아니라 임계각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세타 C 임계각이에요. 그럼 얘는 이렇게 90도가 돼서 나가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법선을 그리면 요 각하고 요 각하고는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세타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요 각을 세타 프라임, 굴절각을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법선으로 들어간 요 각도 세타 프라임이 되죠. 그쵸? 요 각도 세타 프라임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밖으로 나가니까 이제 세타 제로로 나가야 되죠. 이렇게 꺾여야 되는데 이게 위쪽으로 꺾일까 아래쪽으로 법선이니까 이렇게 꺾여야겠네요. 이렇게 이해가세요? 굴절 법칙이에요. 굴절 법칙에서 꺾이는 각도를 잘 보셔야 되고, 아니 꺾이는 방향을 굴절 법칙에서. 자, 그러면 얘가 법선을 그리니까 잠깐만요. 법선을 잘 그려야죠. 이렇게 들어갔고 얘가 이렇게 들어갔고요. 법선이 이렇게 60도니까 이렇게 나오겠네요. 법선이. 법선이 잘못됐습니다. 법선이 이렇게 되고 법선의 오른쪽 부분으로 되겠네요. 들어가겠네요. 60도니까. 그럼 이렇게 되고 여기가 세타 프라임이고 그럼 얘는 이쪽으로 가겠네요. 이렇게. 정삼각형 잘 그려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뭐 아쉽지만 아무튼 이렇게 꺾여 나가요. 세타 제로로. 세타 제로로 꺾여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기억. A의 진동수는 공기에서와 매질에서가 같다. 진동수는 변함없다. 그랬죠? 맞았습니다. 디응. P에서의 굴절각은 세타 제로, 굴절각 세타 제로. 어차피 똑같은 곳으로 나가니까. 맞았습니다. B를 세타 제로보다 작은 각으로 입사해요. 세타 제로보다 작아지면 이건 더 작아지죠. 그쵸? 더 작아지면 얘는 전반사하게 되죠. 맞았네요.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볼까요? 11번 보시면 다음은 물결파에 대한 실험인데 그림과 같이 물결파 실험장치에 두께가 H1은 사다리꼴 모양의 유리판을 넣고 H1은 사다리꼴 모양의 유리판을 넣고 물을 높이 H만큼 채우고 대신에 유리판에 있는 곳의 높이는 유리판의 높이는 H예요. 두께, 유리판의 두께는 H인 곳이고 물을 라지 H만큼 채우면 유리판이 있는 곳은 물의 높이가 라지 H보다는 작지요. 그렇죠? 그럼 물의 높이에 라지 H만큼 채우고 진동수가 F절인 물결파를 발생시켜 스크린에 투영된 물결파 무늬를 관찰합니다. 그러면 진동수가 동일하니까 파장은 유리판 있는 곳에서 짧게 나와야 되죠. 즉 파면 사이의 간격이 좁아야 돼요. D1보다 D2가 커야 돼요. 그쵸? D1보다 D2가 커야 돼요. 수심이 깊어질수록 속도는 올라가는 거고 파장은 길어지는 거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2단 선멸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다의 결과는 유리판을 두께가 H2로 바꿨을 때예요. 그랬을 때 D1과 D3에서 D3가 더 크대요. 유리판이 없는 곳에서의 파장은 D2로 똑같은데 D1과 D3 중에서 D3가 크다는 얘기는 유리판의 두께가 더 낮다는 거죠. 그럼 유리판의 두께는 H1이 더 크다는 얘기고. 그쵸? 그럼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라지 H는 나에서와 다에서가 같다? 맞았죠. 왜요? D2로 동일하죠? 유리판이 없는 곳에서의 파장은 파면 사이의 간격은 D2로 동일하니까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유리판의 경계면 A, B에서 물결파의 굴절각은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작다?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지요. 왜 그런가 볼까요? 나와 다가 지금 동일한 입상하기란 말이에요. 봅시다. 디귿 11번에 디귿번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나에서를 봅시다. 나에서 입사각을 세타라고 하면 사인 세타 굴절각을 사인 세타 나라고 할게요. 이거는 V
네, 나에서 그 H1일 때죠. 그거 나라고 할게요, 그냥. 그 다음에 V, 저기 유리판이 없는 그냥 물. 이렇게 나오고. 답은요. 깊이가, 두께가 H2인 유리판을 넣었어요. 그때 입사각 사인 세타는 동일하고, 굴절각 사인 세타 다라고 할게요. 이거는 V, 다요. 즉, H2인 깊이에서의 속도, 그 다음에 V, 물에서. 라지 H 물 깊이에서. 됐습니까? 자, 그런데 D1보다 D2, D3가 크다고 했어요. D1보다 D3가 크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V 다의 빠르기가 더 빠르다는 얘기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해봅시다. V 나는 V, 물에서의 속력 곱하기 사인 세타 나에서. 그 다음에 V, 다는 V, 물 곱하기 사인 세타 나누기 사인 세타 다. 근데 이게 더 크잖아요, 지금. 이쪽이 더 크잖아요. 다가 더 크잖아요. 이게 더 크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물값은 똑같고 사인 세타 동일하고, 이쪽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 이게 더 커야 되죠. 그쵸? 따라서 세타 다 해보면은 이렇게 크다는 얘기죠.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굴절각은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보세요. 그림 나는 단색광의 파장에 따른 매질 A의 굴절률을 나타낸 것이고, 그것으로 PQR은 파장이 다른 단색광이랍니다. 파장이 커요. 진동수 작다는 얘기죠. 그쵸? 파장이 크면은 동일한 진동수에서는 속도가 빠른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림 나와 다는 단색광을 A에서 공기를 입사각 세타로 입사시켰을 때 나에서는 굴절, 다에서는 전반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나와 다의 단색광은 PQ를 순도 없이 나타내는 것이래요. 자, 그러면 보세요. Q하고 R을 보세요. R이 파장이 크죠? 진행 속력이 빠른 거죠? 그쵸? 진행 속력이 빠른 거는 굴절률이 크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은 크다는 얘기는 전반사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다가 바로 PQR에서 다가 굴절이 커야 되니까 P, 그 다음에 나는 Q죠. 나는 Q, 다는 P. 자, 그럼 기억. A와 공기 사이의 임계각은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큰 거죠. 다는 이미 세타일 때 전반사를 했지만 나는 안 했으니까 기억 맞았고, 나의 단색광은 P이다, Q입니다. 그러니까 R을 A에서 공기를 입사각 세타로 입사시키면 전반사 안 하죠. 굴절률 작으니까.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봅시다. 그림 가는 단색광 P가 매질 A, A와 반원 모양의 매질 B 경계면에 입사각 세타원을 입사하여 B와 공기가 접한 지점에서 전반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그림 나는 P가 B와 같은 반원 모양의 매질 C의 경계면에 입사각 세타2 입사하여 C와 공기가 접한 지점에서 굴절하는 모습입니다. 전반사가 아니네요. 가에서 A와 B 경계면, 가에서 A와 C 경계면에서의 굴절각은 세타로 같답니다. 세타 A와 B, A와 C 굴절각은 세타로 같답니다. 네. 그러면 이해된 설명을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13번에 그림이 참
있고요. 여기에서 얘가 중심이라고 친다면 법선을, 이게 지금 법선이에요. 법선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갔어요. 빛이. 단색광 P가. 그럼 여기는 세타 1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법선인데 이 법선으로 여기서 이렇게 꺾여서 들어왔대요. 이렇게 꺾여서 왔대요. 이렇게 들어와서 꺾여서 왔대요. 이게 세타래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전부 전반사였대요. 이렇게. 여기는 B 매질이고 밖은 A 매질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공기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나본 그림은 C 매질인데요. 여기에 세타 2로 들어갔대요. 세타 2로 들어가서 세타로 했는데, 여기는 지금 공기고요. 법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갔대요. 그러면 이게 굴절각이에요. 그쵸? 자, 이게 전반사 했으니까 요각과 요각은 같고요. 됐으니까 이게 세타 2니까 이게 굴절하고 세타 2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A에서 C로 들어갈 때가 세타 2였고 C에서 공기로 나갈 때니까 세타 2가 아닙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문제로 볼래요. B와 C의 크기는 같고 굴절각 같고, 네, P의 속력은 공기에서가 A에서보다 빠르다. 속력은 공기에서가 A에서보다 빠르다. 맞았죠? 다음 니은, 굴절률은 B가 C보다 크냐? 굴절률은 B가 C보다 크냐? 아, B를 보세요. 얘는 전반사 했죠? 얘는 안 했죠? 그쵸? 그러니까 굴절률은 B가 C보다 큰 거 맞았죠? 세타 1과 세타 2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크냐? 아, 이건 또 해봐야겠네요. B에서 A로 갈 때, 자, 그럼 봅시다. B에서 A로 갈 때를 한번 봅시다. A에서 B로 갈 때 이거죠. 그럼 B에서 A로 갈 때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쵸? 얘는 아직 전반사 안 됐죠. 즉, 요 각이 임계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요 각을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면 이 세타 프라임은 사인 세타 프라임은 임계각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반사에 나왔으니까. 됐죠? 그럼 A에서 B로 가야 돼. 자,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를 해봅시다. 사인 세타 1 사인 굴절각 세타, 이거는 N, B, N, A예요. 됐습니까? 그럼 B에서 A로 갈 때는요, B에서 A로 갈 때는 사인 세타 나누기 사인 세타 1은 N, A, N, B가 되겠죠. 거꾸로 되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A에서 C로 들어갈 때 봅시다. A에서 C로 갈 때 사인 세타 2 굴절각 사인 세타로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N, C, N, A예요. 마찬가지로 C에서 A로 갈 때는 사인 세타 사인 세타 2, C에서 A로 갈 때 여기죠, 여기. 이거죠, 이거. 여기가 세타 2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프라임이라고 하고, 그러면 입사각은 2 프라임, 이거는 프라임, 이거는 N, A, N, C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C하고 세타 C를 보면은 여기는 지금 임계각 안 나와. 임계각보다 작은 값이죠.
그쵸? 임계각보다 작은 값이에요. 따라서 여기가 세타 C. 네. 세타는 세타 임계각보다는 작은 값이네요. 이 세타는 이쪽으로 나가도 아직 90도가 안 됐으니까 저 세타도 세타 C보다 작고, 이렇게 진행한다고 해도 세타 2는 세타 2 프라임은 세타 C보다 작고, 임계각보다. 그쵸? 굴절률은 N, B가 N, C보다 크고, 얘는 지금 전반사 했으니까.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관계에서 세타는 세타 C보다 작고, 요 프라임은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죠? 커야 되죠? 됐습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사인 세타 1 나누기 사인 세타 요놈이며, 요놈은 n b 나누기 na, 요놈하고 비교했을 때 요거 nc 나누기 na는 사인 세타 2 사인 세타란 말이에요. 요거는 동일하고, 요놈이 더 크니까 이쪽이 더 커야 되죠. 그쵸? 그러면 세타 1이 세타 2보다 크다는 얘기고. 됐죠? 그러면 디귿도 맞았네요. 그럼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유,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14번 볼까요? 그림가는 단색광 A가 매질 1, 2, 3의 경계면을 지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가에서 매질을 바꿨을 때 A가 매질 기역과 매질 니은 사이, 기역과 니은 사이에서 임계각으로 입사하여 점 P에 도달하는 거랍니다. 기역과 니은 사이에 임계각으로 입사하여 니은에 도달한다. 그러면 기역과 니은은 2와 3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봅시다. 그러면 14번.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려봅시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2매질이라고 돼 있고요. 반절 나눠져 있는데 왼쪽이 1, 여기가 3매질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가 중심이라면 법선을 그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로 A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A가. 자, 이거를 입사각 세타 I라고 할게요. 꺾여야 되죠? 꺾였어요. 꺾여서 이렇게 갔어요. 꺾여서 이게 그럼 불철각이 되죠. 세타 R. 자, 그럼 이거 또 복사니까 여기도 세타 R이에요. 그쵸? 꺾일 때 요거 꺾여 나갈 때 위쪽으로 이렇게 갔대요. 자, 이걸 세타 R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나원 그림은 이렇게 돼 있는데, A가 이렇게 들어가서 법선이고, 직각으로 꺾여가지고, 전반사가 일어난 거, 직각으로 꺾인 게 아니라. 요게 90도, 여기가 90도. 임계각이면은 90도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왜 임계각으로 입사했다 그랬죠? 기역과 니은 사이 임계각은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법선과 90도를 이루는 거. 그럼 법선과 90도를 이루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아무튼 임계각보다 크게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래서 90도 이렇게 꺾였다고 칩시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도달했어요. 지금 P점에.
이거랍니다. 자, 근데 임계가 우리 입사했다 그러니까 이거 입사가 임계가 세타C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도 세타C예요. 그럼 여기도 세타C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굴절률은 1이 가장 크냐? 굴절률은 1이 가장 크냐? 1이 가장 크냐? 먼저 2하고 3을 비교해보면은 여기가 각도가 작죠? 그쵸? 각도가 작다는 얘기는 굴절이 큰 거죠? 2보다는 3이 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굴절률은 1이 가장 크냐? 아무튼 계산해봅시다. 1에서 2로 들어갈 때 계산해봅시다. 2로 들어갈 때 요거에서 이렇게 들어갈 때 사인 입사 세타 i 굴절은 사인 세타 r 이거는 n 2 나누기 n 1이에요. 그쵸? 근데 세타 i가 세타 r보다 크잖아요. 크니까 요 값이 요거보다 큰 거죠. 그쵸? 따라서 n 2가 n 1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1이 가장 크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는 이게 더 크죠. 3이 가장 크죠. 그러면 틀렸습니다. 기억. 니은 동그라미 니은 2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꺾이기 위해서는 이게 밀한 매질이고 소한 매질 돼야 되니까 여기 니은이 바로 뭐예요? 가장 굴절률 큰 3이어야 돼요. 3. 요게 2여야 되고 니은은 3, 기억은 2. 니은이 2라고 했으니까 틀렸나요? 니은 나에서 A는 P에서 전반사한다. 나에서 A는 P에서 전반사하죠. 왜요? 요거하고 요거 차이보다 요거보다 요거하고 요거 1하고 이 차이가 더 크니까 여기선 당연히 전반사 하겠죠. 디귿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이건 또 뭡니까? 아휴, 뭐가 이렇게 또 복잡해 보입니까? 아휴, 문제 좀 간단하게 내면 변별력이 없나요? 변별력이 없어서 문제를 복잡하게 내나요? 아무튼 봅시다. 그림과 같이 단석강 X가 공기와 매질 A 경계면 P에 입사각 45도로 입사하여 굴절각 30도로 굴절한 후 A와 매질 B 경계면의 점 Q에서 일부는 굴절, 일부는 반사한답니다. Q에서 반사하는 X는 공기와 A 경계면의 점 R에 도달하고 공기와 A 경계면 R에 도달하고 Q에서 굴절한 X의 진행 방향은 P에 입사한 X의 진행 방향과 나란하다. 나란하다면 각도가 얼마가 나와야겠죠? 그게 나란하면 원래는 15도가 나왔는데 그거는 저 값이고 아무튼 한번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크게 그려봅시다. 여기가 15도 이게 B 여기가 A예요. 여기에 지금 45도로 입사했대요. 45도로 들어갔대요. P점에 여기가 P예요. 그랬을 때 굴절각이 이렇게 갔어요. 여기가 30도래요. 자, 그럼 이게 또 곡선이고 원래 제대로 갔다면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간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꺾인 각이 요거랑 이렇게 나란하대요. 이렇게 나란하대요. 자, 요게 30도예요. 그럼 이거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수직이니까 여기가 75도죠. 75도. 그쵸? 여기가 30도. 이렇게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요거는 115도에 여기는 115도, 115도, 30도. 그러면 40, 50, 40에다가 잠깐만요. 여기가 얼마가 나오죠? 그러면 45도 나오죠. 60, 여기가 30도, 여기가 115도, 105도, 105도, 115도가 아니라 105도. 그러면 이게 45도. 45도. 전체 90도에서 이게 45도. 그쵸? 이게 45도. 그런데 여기서 지금 1분은 반사했다고 했을까? 요 각도 45도. 이 각도 45도. 그쵸? 됐죠? 자, 그러면 이 각은 얼마나? 요거가 60도가니까 요게 60도 나오죠? 60도. 됐습니까? 네, 60도. 그 다음에 이게 60도면 여기가 60도면 이 법선을 그리면 여기가 60도 나오겠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각도가 나옵니다. 아이고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은 P에서 X를 45도보다 작은 각으로 작은 입사각으로 입사시켜요. 45도보다 작아지면 요거는 더 작아지죠.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 임계각보다 더 작아지니까 전반사안해야 되죠. 틀렸고 기억. Q에서 반사한 X는 R에서 전반사하냐? 반사한 X는 R에서 전반사하냐? R에서 여기서 전반사 합니까? 공기에서 A로 들어갔어요. 공기에서 A로, 얘가 공기에서 A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공기에서 A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사인 45도, 굴절각이 30도. 이거는 N 공기 N A예요. 그쵸? 그럼 이거는 NA 나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비율값 상대와 동일하게 나와야 돼요. 만약에 A에서 공기로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 사인 값은 60도죠. 임계각을 찾아야 되죠. 그럼 임계각을 세타치라고 할게요. 그럼 입사각 사인 임계각 굴절률은 사인 90도가 돼야 되죠. 그쵸? 요 값이 얼마예요? 요거 하면은 2분의 루트 2 나누기 사인 30이니까 2분의 1. 그쵸? 됐어요? 그럼 루트 2 나와요. NA가 루트 2. 그럼 이거는 NA분의 N 공기니까 루트 2분의 1 나온단 말이에요. 즉 임계각이 루트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임계각 몇 도예요? 45도란 얘기죠. 근데 60도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전반사 일어나죠. 네, 전반사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디귿. B의 굴절률은 3분의 2 루트 2냐? B의 굴절률. 자, A에서 B로 들어갈 때를 봅시다. A에서 B로 들어갈 때 입사각 얼마예요? 입사각이 45도죠. 사인 45도, 굴절각은요? 사인 60도. 그쵸? 자, 그러면 이거는 N, B, N, A예요. A의 굴절률은 루트 2였어요. 자, 그럼 A에서 B로 들어갈 때 사인 45도에서 사인 60도로 꺾였단 말이에요. 45도로 들어가서 60도로 꺾여서 나왔어요. 그러면 NB 나누기 NA가 되는데 A의 굴절률은 루트 2였으니까 루트 2분의 NB가 나와요. 됐습니까? 그럼 이거는 계산하면은 2분의 루트 2
요건 나누기 2분의 루트 3. 그쵸? 그럼 이건 없어지죠. 그럼 루트 3분의 루트 2 나오죠. 루트 3분의 루트 2가 루트 2분의 nb. 따라서 nb는 유리화시키면 루트 3분의 2 나오니까 유리화시키면 3분의 2 루트 3 나와요. 맞았네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6번 봅시다. 그림은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서 나눈 거랍니다.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서 나눈 거래요. 16번. 표는 우리나라 달궤도선 다누리호에서 실린 주요 장비 일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각각의 장비는 그림의 전자기파 ABC 중 하나를 주로 이용한답니다. 감마선 본광기 어디에요? A죠. 그 다음에 우주 인터넷 탑재체 위성통신이래요. 뭐죠? C예요. 전파. 고해상도 카메라 바로 B 가시광선이죠. 자, 기억은 A가 맞았습니다. 감마선. 니은 진동수는 니은에 이용되는 전자기파가 디귿에 이용되는 전자기파보다 크다. 진동수. 틀렸죠? 거기 지금 파장이 나와 있으니까 진동수는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니은 틀렸고요. 디귿 진공에서 전자기파의 속력은 B가 C보다 작다. 동일하죠. 그러니까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그림 가는 전기장과 기억. 기억이 뭐예요? 자기장이 되겠죠. 그러면 전자기파니까. 자기장이 각각 X축과 Y축에 나란하게 진동하는 전자기파에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D는 D가 뭐예요? 한 파장이죠. 전기장의 이웃한 골 사이의 거리랍니다. 파장을 말합니다. 그림 나는 전자기파 AB를 이용한 예를 나타낸 것인데 기억은 자기장이다. 맞았죠. 니은 가에서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은 X축에 나란합니까? Z축에 나란합니까? 아니, Z축의 진행 방향. 예, Z축에 나란하죠. 디귿 D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암치료하고 리모컨. 적외선이죠. 리모컨은 암치료는 감마선이고 파장이 누가 짧아요? A가 짧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18번이요. 그림은 자동차의 주요 장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표는 장치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카메라, 영상으로 저장하는 거 가시영상이죠. 레이더는 전파로 전후방 차량을 인식하고 GPS는 위성통신으로 위치 판단하고 그 다음에 초음파 센서는 음파, 근접 차량 및 사물 인식하는 거고 장치의 기능 수행에 이용되는 파동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만 찾으랍니다. 진공에서의 파장은 카메라에 이용되는 파동이 레이더에서 이용하는 파동보다 짧다. 카메라는 가시광선이죠. 맞았네요. 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GPS는 자외선을 이용한다. GPS는 마이크로파죠. 틀렸네요. 전파를 이용하는 거니까. 그 다음 디귿 초음파는 매질이 없어서 진행하다. 아니죠. 역학파니까 매질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그림 가는 시간 t = 0일 때 파장, 진폭, 진동수와 같은 두 파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X축을 따라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림 나는 가에서 t = 3초일 때 두 파동의 일부가 중첩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중첩됐을 때 O를 중심으로 지금 진폭이 사라졌어요. 상쇄간섭이 일어난 겁니다. 눈금의 간격은 1cm입니다. 3초일 때 이렇게 됐대요. 자, 그쵸? 그 다음에 이에 매질 위 점 O에서 이 파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종이집 바꿉시다. t = 3초일 때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거. t = 3초일 때 상쇄간섭이 일어나냐. O에서의 파동. 상쇄간섭이라면은 마루하고 골이 만나야 되는데 O는요. 마루하고 골이 만나는 게 아니죠. 진폭이 0인 지점이 만나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상쇄간섭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야, 이거 함정입니다. 함정입니다. 야, 속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가 5예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3초일 때 지금 5를 중심으로 2칸, 1칸, 2칸, 여기까지가 0이에요. 그러면 상쇄간섭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 다음에 3초일 때 또 여기까지가 0이고, 요만큼이 지금 0이에요. 진폭이. 그 얘기는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 얘는 왼쪽으로 와서 이쪽이 마루고, 여기에서 마루가 겹쳤다면 이놈은 골이 겹쳤다는 얘기고. 그쵸? 근데 마루하고 마루예요. 따라서 이쪽으로 가면은 얘도 마루가 오니까 얘가 마루가 왔을 때 왼쪽에서 골이 와야지만 이게 겹쳐지죠. 즉, 요 놈이 요렇게 해서 잠깐만요. 요 놈이 요렇게 오면, 요렇게 오면, 그 다음에 얘는요, 여기서 이렇게 되면 되죠. 그러면 여기 겹쳐져서 0, 여기 겹쳐져서 0. 대신에 5는 진폭이 없는 두 개가 만났으니까 상쇄간섭이 아닙니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야. 왜냐하면 t = 3초. 눈금의 간격은 1cm라고 하고 3초일 때 모습이 요거라고 했으니까 3칸 간단 말이에요. 하나, 둘, 3칸까지 간단 말이에요. 됐죠? 3초일 때 3cm 이동이에요. 즉 3초일 때 3cm 이상 이동하니까 V는 1cm/s가 된다고요. 자, 파장은 그럼 얼마예요, 지금? 파장은 4cm죠. 파장 람다는 4cm예요. 그쵸? 그럼 진동수는요, F는 4분의 1 나오죠. 0.25Hz. 맞았네요. 디귿. 4초일 때 변이는 5에서 4초일 때, 여기에 4초일 때 변이는 -4냐? 4초일 때면 한 칸 더 가야 되죠. 한 칸씩. 그럼 얘는 이렇게 오고 여기는 마루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놈은요, 가서 이렇게 한 게 이쪽으로 오니까 골이 된단 말이에요. 자, 다시요. 여기만 5만 그려볼게요. 지금 중심이 5고, 여기에서 지금 왼쪽에서 온 파가 이렇게 온 거고, 그래서 지금 나번처럼 겹쳐진 거란 말이에요. 3초일 때. 오른쪽에서 온 파는 이렇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4초가 되면 한 칸을 더 가야 돼요. 한 칸. 됐죠? 그럼 실선은 4초가 되면 실선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 이렇게 와야 되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돼야 돼요. 점선은요, 오른쪽으로 한 칸 가야 되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또 이렇게 와야 되죠. 점선도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두 개가 합쳐져요. 그러면 진폭은 이렇게 커지죠. 그러면 두 칸이 아니라 -4가 돼야 되죠. 맞았네요. 그럼 니온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그림은 물결파 발생기 A, B가 각각 진동하여 -y 방향, A에서 만들어진 건 -y 방향, B에서 만들어진 건 +x 방향으로 물결파가 진행하는 시간에 따라 t = 0인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실선과 점선은 각각 물결파의 마루와 골이고, PQR은 평면상에 고정된 지점입니다. 물결파의 속력은 V로 일정하고요. 자, 그러면 진동수는 A가 B의 2배냐? 자, 그럼 20번 봅시다. 그림을 생략하고 계산만 할게요. 물결파의 속력은 V로 일정하대요. 즉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쵸? 람다의 파장 얼마 나와요? A에서 온 거는 2D예요. 파장은 2D. 그쵸? 람다 B는요, 파장 얼마예요? B에서 온 건 실선, 바로 D예요. 됐죠? 자, 그럼 A의 속력은요, 2D 곱하기 FA, B의 속력은 D 곱하기 FB, 두 개가 같아야 돼요. 따라서 FB는 2배 FA. 됐습니까? 그럼 A가 B의 2배가 아니라 B가 A의 2배. 기억은 틀렸네요. P와 R에서 물결파 위상은 반대다. P와 R에서
6L파이 위상은 반대다. 잠깐만요. P와 R에서 P는요, 마루하고 마루 실선이니까 R은요, 골과 골이죠? 네, 반대 맞았습니다. T가 T 이퀄 V분의 D일 때 Q에서는 보강관습이 나오냐? T 이퀄 V분의 D. T가 V분의 D랍니다. 이게 전부 V인데 V분의 D. 자, 이거는 그러면 B죠, B. VB가 바로 T분의 D인데, 그쵸? 이게 지금 VB의 속력이란 말이에요. 이 T가 VB의 주기란 말이에요. 자, 이거는 주기분의 D가 돼요. 즉, 한 주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한 주기. Q에서는요, 한 주기에 해당하니까 Q는요, VB에서는 뭐가 오는 거예요? 골이 온 거죠, 골. Q에서 골이에요. 자, 그럼 이 시간은요, 이 시간은 A는 2분의 1 주기에 해당하는 거죠. 이 시간은 V분의 D는, 그쵸? 2분의 1. 자, 그러면 VA의 속력은 바로 V인데, 이거는 2분의 T분의 D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뭐가 온 거예요? A에서는 마루가 온 거죠. A에서 마루. 즉, Q에서 마루가 된단 말이에요. 네,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부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FA의 주기는 TA분의 1이라면 FB의 주기는 TA분의 2가 돼야 되죠. 진동수가 2배니까. 그쵸? 자, 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VB는 FB 곱하기 파장 얼마예요? 파장이 D예요. 파장이 D. 하면은 FB는 이거 TA분의 FB가 요거 TA분의 2D가 나와요. 그 다음에 VA는 FA 곱하기 A의 파장은 2D예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TA분의 2D. 동일하죠, 속도가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Q에서는 보강 간섭이라 하냐? 요 시간일 때 동일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보강 간섭 맞았죠? 요 시간대 보강 간섭, 그쵸? 하나는 주기에 해당하고 하나는 2분의 1 주기니까 서로 반대로 출발해서 하나는 마루, 하나는 골이었는데, 그림상에서는 마루와 골이었는데, 요 시간이 되면은 하나는 마루고 하나는 골이었던 게 마루가 되겠죠. 그쵸? 2분의 T니까. 그래서 보강간섭이라는 거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T 의심하셔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볼까요? 그림 가는 XY 평면이 원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X축상의 두 전파원 S1, S2에서 진동수와 진폭이 같은 파동이 발생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으로 PQRS는 O로부터 같은 거리에 위치한답니다. 그림 나는 P와 R에서 시간 T 굴려오는 순간부터 측정한 파동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래요.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오랜만에 보겠습니다. 고르래요. S1에서 발생하는 파동의 진동수는 0.5냐? 주기가 얼마예요? 2죠? 그러니까 0.5 맞았네요. 됐죠? 이상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Q에서는 상쇄간섭이라느냐? Q를 보세요. Q S1과 S2로부터의 이 거리는 동일한데 P에서의 진동과 R에서의 진동이 서로 반대죠.
대칭 지점이 서로 반대라는 얘기는 반대 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S1에서 마루가 발생하면 S2에서는 골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P와 R이 지금 대칭인데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인데 P에서 마루가 생기는 시간대 R에서는 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위상이 반대로 발생한다는 얘기고, 따라서 Q점에서는 위상이 반대인 두 파가 만나죠. 그러니까 상쇄간섭이 일어나야죠. 맞았네요. 디귿 t 0인 순간부터 S에서 측정한 시간에 따른 파동의 변이는 P에서 측정한 결과와 같다. S에서 측정한 시간에 따른 파동의 변이는 S는요 5하고 S는 지금 X축 대칭이죠. R하고 같아야 되죠. 그럼 그쵸? R하고 같아야 돼요. 대칭인 거, 변이가 같은 거는 R하고 같아야 돼요. 대칭인 걸 찾아야 되니까. 틀렸네요.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이요. 그림과 같이 두 스피커 사이의 중앙 지점에서 거리 D만큼 떨어진 지점 O를 표시하랍니다. 두 스피커의 진동수 이상 진폭이 동일한 소리를 발생시키랍니다. 플러스 X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난 지점 P를 표시하래요. D를 변화시켜 O와 P 사이의 거리 S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D가 1.5D0일 때 O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냐? O에서는 상관없죠. D 거리에 상관없이 대칭 지점이니까 보강 간섭 맞았습니다. 니은 D equal D0일 때 O와 P 사이에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다. O는 보강, P 첫 번째 보강 사이에 상쇄 간섭. 네, 맞았습니다. 디귿 기억은 S0보다 크다. D0면은 당연히 S0보다 커져야 되죠.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기억은 S0보다 크다. 네, 맞았습니다. 그러면 기억님 득시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에 23번이요. 그림과는 두 전파는 S1, S2에서 진동수 진폭 위상이 같은 물결파를 발생시켰을 때 시간 t equal 0인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실선과 점수는 각각 마루와 골입니다. 그림 나는 가에서 평면상에 고정된 세 지점 PQR 중 한 지점에서 파동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래요. 자, 그럼 나번을 보세요. 0이었다가 시간이 지나가니까 마루가 되죠. 변이가. 그쵸? 그럼 PQR 중에서 어디가 되겠어요? 마루가 되는 거. 시간 지나면 마루가 되는 거. 바로 Q죠. Q. 마루가, 즉 실선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Q가 되겠죠. 그럼 니은 나는 Q에서의 변이를 나타낸다. 맞았습니다. 기억 물결파의 성능이 0.1m/s냐? 주기가 얼마예요? 주기 4. 그쵸? 주기 4. 그런데 S1과 S2의 거리가 0.6이에요. 이건 몇 파장이에요? 2분의 3 파장이죠. 2분의 3 파장이 0.6이니까 한 파장은 0.4 나오겠네요. 0.4. 한 파장이니까 0.4. 주기가 4. 그럼 0.1m/s의 0.1m/s의 속력이 나오죠. 기억 맞았네요. 니은 디귿 t equal 3초일 때 R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t equal 3초일 때를 보세요. 3초일 때 R은요 3초, 지금 이거 1초당 0.1m를 간단 말이에요. 그럼 3초일 때는 0.3m 가죠. 그쵸? 0.3m 가면 동일한 위상만 하죠. 그러니까는 상쇄 간섭이 아니죠. 틀렸네요. 그럼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입니다. 24번이요. 다음은 소리의 간섭 실험인데 그림과 같이 신호 발생기 동일한 스피커 A와 B 마이크 소리 분석기를 준비하랍니다. A를 신호 발생기에 연결하고 A만 연결하고 마이크를 P, O, Q의 차례로 위치시켜 스피커에서 발생한 소리를 분석합니다. P, O, P하고 O하고 동일하죠 지금. 그쵸? 그 다음에 A와 B를 신호 발생기에 동시에 연결하고 다를 반복했더니 P에서는 뭐예요? 소리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O에서는요. O 보강 간섭이 일어났죠.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A와 B가 동일한 위상으로 발생했다는 얘기고, 그럼 기억은 맞았습니다.
P에서는 A와 B에서 발생한 소리가 반대 이상으로 중첩된 거 맞았죠? 없어졌으니까. Q에서의 결과는 P에서와 같다. 대칭이니까.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학의 성질과 활용 3점짜리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